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하얀 나라를 보았니? 여러분, 여기 대관령은요 온통 하얀 세상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눈과 얼음의 향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가자! 유난히 겨울이 긴 대관령 지역의 계절 특성에 따라 지역 문화와 대관령 겨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관령 눈꽃 축제. 벌써 30살, 청춘을 맞았다는 기분 좋은 대관령 눈꽃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대에서 시작된 눈꽃 축제장. 이미 축제장에는 노랫소리가 흥을 힘껏 돋궈주고 반짝반짝 햇살에 눈부신 하얀 눈세상 속의 청룡은 관광객들 맞이가 한창이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니 바깥 세상과는 또 다른 눈의 나라가 맞이해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의 터널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대관령의 상징물을 100% 눈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조각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대관령면 주민들이 눈꽃 축제를 만들어 온 지도 어느덧 30년째. 그래서 자축의 의미로 특별히 눈으로 만든 대형 케이크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생크림 같아서 한 입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눈으로 만든 거예요, 눈. 사랑하는 대관령 눈꽃 축제 30주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30주년이 된 축제라고요? 역사가 꽤 깊네요. 네, 저희가 1993년도에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눈꽃 축제를 시작하게 되어서 올해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 아니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럼 30주년이라서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신 부분들도 있으실까요? 저희가 현재에서 과거로 하는 이제 옛 대관령의 모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대한 국민학교, 다방, 문구사, 오락실 등등 해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관령의 옛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 놓은 체험 공간들. 추억이 새록새록 꺼내지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30여 년이 흐르면서 대관령의 모습은 조금씩 변했지만 옛 대관령의 문화와 정서는 그대로 남겨놓아 정겹기까지 하더라고요. 선생님부터 할게요. 자, 학교, 교실, 분장. 국민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셨죠? 아까 아버님 아니. 탈락하셨잖아요. 국민학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우등상을 탔어요. 오. 예, 그리고 급장을 6년간 했어요. 오. 그래서 우리 남녀 공학이었는데 여자들한테 여학생들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겨울철에 이게 이 여행이 정말 뜻있게 생각이 들고 정말 여기 하시는 분들 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들고 이런 축제가 한 번씩 있으니까 또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축제장 한복판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이곳이 그 옛날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약속 다방과 뮤직박스를 재현해 놓은 곳이었더라고요. 오래된 사진 꺼내보면 흐뭇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감성을 일으키고자 이렇게 7080 존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 DJ 박스가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신청한 미스터트의 하얀 겨울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번에는 알몸 마라톤 대회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유, 대관령에 이제 기운을 받아서 올해 한 해도 열심히 잘 뛰어보려고 이렇게 벗었습니다. 내 건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평창 마라톤 화이팅!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평창의 날씨는 영하의 날씨. 추위를 잊은 채 결의를 다지는 파이팅만 몸에 새겨놓은 채 알몸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며 참가자들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에 새긴 문구처럼 모두들 올 한 해 소원 꼭 이뤄지길 응원합니다. 제가 대관령 눈꽃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발왕산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습니다. 왕복 7.4km 국내 최대 길이의 용평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는요,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높은 해발 1458m의 발왕산 정상에 이르는 18분 동안 흰 설원 양탄자위를 날아오르는 듯한 정취에 빠져들더라고요. 참말로 눈을 보니까 좋네요. 아, 너무 참말로 좋아요? 참말로 먹고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예. 오, 아니 이렇게 겨울에 하얗게 눈 쌓인 모습 목포에는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없죠. 근데 온 목포는 눈은 많이 오는데 금방 녹아버려요. 오. 여기는 안 녹구만요. 눈 덮인 설원이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햇살이 비쳐 보석보다 더 반짝이는 눈송이가 반겨주고 가지마다 대롱대롱 매달려 억만금을 줘도 볼 수 없는 대자연의 겨울왕국.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대관령 설경. 이 대관령의 설경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신비롭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다 정화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대관령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아름답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관령은 역시 겨울인 것 같아요. 이 환상적인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올겨울 대관령으로 꼭 놀러오세요. 2월 11일까지 겨울 1번지 대관령 눈꽃축제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고정. 잊지 마세요. 하얀 설원이의 행복, 지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 우리 동네 작은 규모의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만남. 편하게 소통하고 부담 없이 들러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입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심 속 작은 공간,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희 갤러리는 강릉 교동 택지의 한 길가에 위치한 아주 작은 갤러리이기는 하지만 지나가는 분들이나 또는 갤러리가 멀리 있어서 가기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된 갤러리고요. 그리고 보통 갤러리들이 이제 카페나 다른 것을 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갤러리는 그림을 감상하고 또는 구입하기 위한 순수한 갤러리입니다. 알록달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감과 재기발랄 위트 넘치는 작품들. 여러 작가들의 그림이 모여 있는 걸까요?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고 계신 거죠?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우현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로 강릉 시민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멀리 제주도에 가서 작품을 싣고 강릉에 와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특별한 관계길래 저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작품들을 가져온 걸까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와 주셨고 다른 교수님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어요. 남이섬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게 만든 장본인이자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강우현 작가. 변화와 도전을 중요시하는 강우현 작가의 강릉 전시는 스승과 제자라는 오랜 인연 덕분이었죠. 30여 년 스승을 지켜봐온 홍영희 대표. 이제야 조금 그의 작품을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네, 여기 있는 작품들은 강우현 선생님께서 남이섬에 계셨던 2008년도부터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2021년까지 제작한 작품 한 20여 점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이섬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뭔가 큰일이 닥쳐오는 걸 스스로 감내하고 그 두려움을 그림으로 이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마음이 드러난 그림들 4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고요. 제주도에 내려가셔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 도시락에 그린 그림도 있고 그 먹으로 그리셔서 또 본인의 생각을 일기처럼 이렇게 작품에 함께 써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그 숨은 뜻을 하나하나 수수께끼처럼 찾으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그림들이에요. 작가의 작품 속에 깃든 창조와 상상의 세계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미술관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을 친근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기도 하죠. 저는 사실 미술이 단순히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작가의 마음과 또 그것을 통해서 큰 세상을 보는 어떤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동택지 길거리에 갤러리를 연 이유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통할 수 있는 그림을 걸고자 했고 앞으로도 아주 어렵고 그런 미술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 느낌이 올 수 있는 좀 친근한 미술, 그림에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갤러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도심 속 친근한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릉 남항진에 위치한 갤러리. 외양간을 고쳐 만든 자그마한 이곳 갤러리는 지난 2019년 처음 문을 열고 5년째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전시를 50여 차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작가들과의 만남을 위해 5년 만에 처음 마련된 아트페어. 원래 아트페어는 이제 다양한 갤러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미술품을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하는 게 이제 목적인 그런 행사예요. 근데 한 갤러리가 여러 명의 작가님을 모시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시는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부터 많은 분들이 계신 덕분에 이렇게 좀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그림을 선물하고 선물 받을 때의 기분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기쁘고 행복한 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아트페어를 열게 됐다는데요. 멋진 작품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길 기다리고 있다네요. 평창 대관령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는 심대섭 사진가의 작품입니다. 대관령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서울살이를 접고 삶의 터전을 옮긴 지 벌써 14년째라는데요. 그의 사진 속엔 그가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에서 0점 몇 초의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의 어떤 승부를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런 말들이 은퇴를 해서 또 다른 제2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촬영하게 됐는데요. 은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경주마들은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승마 교육을 위해서 전환 순치가 돼서 이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건네고픈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도 지금 각자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큰 시련을 겪었을 때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낙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녹여낸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설마 이 꼬마 작가인가요? 바로 전종선 매듭공예 작가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의 쓰임에 맞게 손으로 잇는 작업을 하는 작가의 작품 앞에서 발길이 멈춰 세워지죠. 동양 매듭이라고 총칭해서도 부르는데 중국 매듭이랑 일본 매듭하고 또 다른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차분한 이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듭을 맺으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연히 이제 주변이 좀 조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조금 되돌아보고 이렇게 보듬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저는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실과 끈을 매어 가닥을 엮고 모아 만드는 매듭공예. 매듭을 통해 삶의 균형과 조화를 배울 수 있죠. 만드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평소보다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평소보다 열심히 만드셨나요? 네, 제가 전시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찌냥의 하루가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만든 거고. 모찌냥은 고양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딸의 별명인데요. 고양이가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 모찌냥의 하루입니다. 긴 시간 작품을 만들며 딸에 대한 애정도 더욱 깊어졌다네요. 그리고 아트페어를 위해 탄생한 또 다른 작품. 이거 강릉의 봄은 강릉에서 살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좋았었던 풍경들, 예를 들면 경포대나 경포호수, 그리고 선교장, 매듭과 일러스트를 같이 그려서 조합을 했더니 조금 더 다양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작업들이 재미있어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작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원하면 구입까지 가능한 시간 아트페어. 대도시 화려한 아트페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된다면 시민들에게 미술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이 주는 위로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느낄 수 있고 예술과 좀 교감하는 그런 장소로 좀 많이 좀 사랑을 더 이제 받고 싶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주변을 산책하듯 카페에 놀러 가듯 부담 없이 들르고 편하게 구경하며 예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친근해질 때까지 작지만 소중한 공간 미술관에서 일상의 소소함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 집 옆 미술관으로 놀러 오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언제? 바로 오늘이지요. 우리 민족 대명절 설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통시장이랑 대형마트를 돌면서 제사 음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짠!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만큼은 주부 9단 장보는 리포터 장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설 물가 점검하러 가보시죠. 오늘 장보리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자, 먼저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이 모여있는 부전시장으로 갔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장보기가 좀 어떠세요, 어머니? 근데 물이 너무 비싸요. 비싸죠? 네, 너무 비싸.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서민처가 살기 너무 힘들어. 막 고기는 좀 비싸다 치더라도 채소가 너무 비싸.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전통시장을 좀 찾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마트보다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쪽파도 뭐 13,000원. 아, 예전에는 쪽파 5,000원 나오면 될 때. 네. 너무 비싸요. 작년에 시금치 한다고 5,000원 냈는데 오늘 7,000원. 아, 한 달에 2,000원 올랐어요?
그래서 갈비 같은 건 다 세일할 때 구입해놨고 예. 싼 것만 먹어야지. 10만 원 가져가도 집에 가면 반성할 게 없어요. 들으셨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과일부터 물가 점검 스타트!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너무 비싸서 고민하지. 비싸서. 아침 먹고 하루 종일 있어도 사과 한 조각에 먹을 수가 없는데 뭐. 전에는 5,000원에 사다 놔도 몇 개 되니까 냉장고 열어놓고 아침에 한 반 조각씩 짜게 먹고 이러면 변비도 없어지고 좋은데. 그죠? 요거 사과 요게 한 개 5,000원. 여러분이 작년에 대비해서 사과 한 개당 무려 2,000원이 인상했더라고요. 말 그대로 사과값이 금값인데요. 어휴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죠. 이 사과값이 제일 많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없으니까. 많이 안 나오니까. 확실히 제수용 예쁜 걸 또 사야 되니까. 대목이 뭐 많이 풀리고 많이 내려간다 하더만은 오보니까는 하나도 거리 된 게 없어요. 귤도 뭐 저렇게 해놓고 5,000원, 3,000원 어떻게 먹겠어요? 국민 겨울 간식 귤도 비싼데요. 과연 배는 어떨까요? 어머니 배 얼마에 사셨어요? 2개 만 원. 배 2개 10,000원. 요거 7,000원. 한 알이 7,000원이에요? 강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지자리에서 너무너무 비싸. 사과는 더 비싸. 사과 한 개는 좋은 거는 10,000원. 이거 한 개가 한 개에 10,000원이요? 10,000원. 우와. 100만 원치라니까. 이야. 올해 장난 아니에요 물가가. 그쵸. 이번에는 꼼꼼하게 대파도 살펴봤습니다. 이게 한 단이거든요. 이거 4,500원. 뿌리가 한 10 몇 개 되겠다. 작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어요? 30-40% 올랐네. 파가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가 좀 있어요? 지금 나오는 곳이 전라도인데 전라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작업이 잘 안 돼.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이거 지금 또 나물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비교해서 가격이 좀 어때요, 어머니? 많이 좀 오른 편인데도 막 가져야죠.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보니까 대충 가격이 뭐 콩나물 1,000원, 도라지, 고사리는 뭐 3,000원대. 3,000원. 시장에서는 10,000원이면 나물 종류는 그래도 다 사실 수 있겠다. 뭔가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오른 거예요? 좀 올랐지. 채소적에는 그나마 좀 났어요. 네, 가격이 낮죠. 그러니까 이게 땅 밑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나은데 위로 좀 이렇게 솟아있는 애들이 많이 올랐구나, 그죠? 아, 요즘 확실히 호박, 오이 이런 게 되게 비싸거든요. 예전에는 애호박 한 개 뭐 700원, 1,000원 그리고 좀 비싸다 싶으면 그 주키니 호박 사면 되는데 요즘 호박이 2, 3,000원씩 하니까 어휴, 사기 겁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 떡국도 작년하고 가격은 좀 어떻게 가격은 똑같아요? 아유, 다행히 이번 명절에 떡국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분은 어떨까요? 근데 올해 콩값이 그래도 조금 올랐다고 하던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럼 콩값은 오르는데 두부가스 안 올리면 어떡해요,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채소나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중에서도 뭐 대파, 그다음에 뭐 호박, 오이 이런 거 너무 올라가지고 좀 살짝 꺼려지는 경향이 있네요. 뭐 과일도 비싸고. 그래도 비교적 이 시장에 오시면 나물 종류라든지 특히 무 이런 거는 우리 탕국에 들어간 재료들을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싱싱한 수산물로 가득한 부산의 자랑 자갈치로 갔습니다. 완전 싱싱해. 이 설 상차림에 오징어, 새우, 문어, 조기까지 이런 해산물들이 빠질 수 없는데요. 과연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도미 이런 건 비싸죠? 도미는 한 마리 2만 원. 2만 원! 작년에는 이게 한 얼마 정도 했어요? 비슷한 때 조금 올랐어요. 아, 올랐어요? 이래도 고급 생선이 좀 비싸죠. 얼마 정도예요? 한 마리 2만 원, 3만 원. 진짜 크죠? 아니, 이 홍합도 그 대목에 제사상에 올라가요? 네, 산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건 자연산이니까 가격이 좀 나가겠네요. 한 마리에 5,000원. 이거 한 마리 5,000원? 작년이랑 좀 비교하자면 얼마나 올랐어요? 한 10% 정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날씨가 추우니까 작업이 안 돼서. 오, 빨판. 어머머머머머. 왜? 이 정도 4만 원. 4만 원. 오! 자, 제사상 문어입니다. 너무 좋아해. 15만 원짜리입니다. 제일 좋은 거 돌문어. 예, 15,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명절을 부지런히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방금 뭐 사셨어요? 달고기 샀어요. 달고기. 예. 아 대목이라서 나오셨구나. 예, 예. 이거 한 팩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2만 원? 예. 올해는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원래는 10,000원 정도인데 예. 한 2만 원으로. 예. 요즘 그럼 장 보시면서 물가 많이 올랐다 생각 드시죠? 다 올랐으니까 좀 작게 사면 돼요. 작게. 그래서 요즘은 다 조금씩 사신대요. 그래도 다행히 설맞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국산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라고 오늘 상품 행사를 합니다. 그래요? 수산물. 네. 34,000원에 34,000원 하시면 10,000원 드리고요. 10,000원. 환급해 드리고 68,000원 하시면 20,000원 환급해 드립니다. 이게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딱 단기간만 잠시. 대목에는 자갈치 시장 와서 장을 봐야겠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자갈치 시장 많이 찾아주세요. 다음으로 선물 세트를 구매하러 한 대형마트를 찾았는데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이거 지금 바디워시 3개에 비누 3개, 샴푸까지 했는데 31,900원. 근데 중요한 건 1+1이에요. 요즘 이 선물 세트 트렌드가 좀 어때요, 선생님? 요 4만 원대랑 이렇게 3만 원대가 잘 나가요. 그럼 이게 작년 대목이나 올해 대목 비교했을 때 선물 세트 가격이 다 올랐을까요? 아니요. 선물 세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정육 코너도 설맞이 할인 행사 중인데요. 자, 어디 보자, 가격이. 여기는 좀 세일을 좀 하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조금 올랐겠죠. 네, 마트 경우에는. 산적이 필수인 우둔살 3,980원, 탕국에 들어가는 양지는 5,980원이네요. 올해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떨까요? 특히 명절 때는 가격이 더 상승이 되는데 지금 저희 마트에서는 농활 쿠폰이라든지 자체 내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다 보니까 할인 쿠폰이 많다 그죠? 네. 이거를 사야겠네. 지금 이 명절에 이제 전 부치려면 달걀이 꼭 필요한데 전단지 보니까 오늘 대박이다. 이거 5,000원이면 30개 준대요. 우와, 대박 세일 발견. 달걀 39가 무려 3,000원 이상 할인입니다. 우와, 대박. 네, 달걀이 준비됐으면 밀가루도 봐야죠. 역시나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떡해요. 일단 살 건 사야죠. 그러다 보니 금액은 거침없이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장 보시니까 좀 실감이 나세요? 예, 매일 납니다. 장 한번 보면 이제 한 15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사한다고 이제 필요한 걸 또 하다 보니까 어느새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 다 채우셔도 한 25만 원으로도 장을 보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가가 오른 게 좀 체감이 된다고 했죠. 이 제수용품을 좀 둘러보니까 보통 요즘은 한 번 나오면 30만 원은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 제가 어떤 가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알뜰하고 유용하게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요즘 이렇게 장 보면은 물가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웃음 나오죠? 웃음 나오는 물가.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뭡니까? 뭐예요? 바로 이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이 탁 말아서 이 국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 행성에 전통적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국밥 맛집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달려! 너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몸이 으실으실하거나 이럴 때 이걸 먹으면 저희 어머니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한 그릇이에요. 손님들도 먹고 그래 계시리.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손꼽히는 음식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우리네 이야기를 만나러 가봅니다. 행성 지역에서 손꼽히는 첫 번째 국밥 맛집을 찾았습니다. 자, 횡성의 첫 번째 국밥 맛집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네. 어머니가 2002년부터 영업을 하셨고요. 지금 3, 4년째 하고 이제 작년 9월부터
제가 물려받고 이제 영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국밥 맛집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밥 중에서 이곳의 대표 메뉴는 저희는 가른 미꾸라지탕이라고요. 네네. 전라도에서는 이제 추어탕이라고 불리는 음식을 이제 강원도식으로 해석해서 원래 추어탕이라고 하면 이제 된장 베이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강원도에서는 이제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이제 함께하면서 끓여내는 음식이 이제 미꾸라지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들은 뭐 또 직접 담그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성품을 사용하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담고 있고요. 고추는 이제 또 고향인 여기 아버지 이제 친구분들이 또 대주시고 하면서 여기 지역 재료로 1년에 한 번씩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 미꾸라지가 이 보양식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스태미너 음식이고 또 요즘에 이제 겨울철에 이제 기력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더군다나 없는 국밥인 것 같습니다. 영양도 맛도 만점! 싱싱한 미꾸라지와 직접 담근 장까지 진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면 없던 입맛도 되살아나는데요. 괜히 미꾸라지가 보양식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겠죠? 자, 드디어 이 미꾸라지탕. 일단 이 국밥 보기만 해도 오늘 날씨가 쌀쌀했는데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뭔가 이 뜨끈뜨끈해지는 느낌. 땀이 뭔가 쭉 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잠바를 벗고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 미꾸라지탕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 미꾸라지 하면은 좀 약간 이상한 맛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보통 시래기 된장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그거보다 훨씬 고소하고 훨씬 국물이 녹진한 느낌.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통 미꾸라지탕과 가른 미꾸라지탕, 양념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미꾸라지를 가득 넣어 진득한 국물 맛을 자랑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이거 미꾸라지가 이거 몇 마리를 넣으신 거예요. 일단은 국물만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쉽게 표현해 드리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면 국물 맛이에요. MSG 하나 안 썼는데 어떻게 이 맛이 가능한지, 건강에 좋고 맛도 좋다니 이거 반칙 아닌가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손님들로 꽉 찼는데요. 24년째 대를 이은 맛집이다 보니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한국인의 국밥 사랑도 알 수 있죠. 자, 우리 또 맛있게 미꾸라지탕을 드시고 계십니다. 혹시 저희 요 국밥집에는 자주 오세요? 네, 여기는 너무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오는 집입니다. 매주 한 번씩? 네. 아니, 매주 한 번씩 이곳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일단 미꾸라지탕이 너무 맛있고 일단 너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국밥을 특별히 자주 즐겨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해장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주 좋아하시는구나. 이 국밥이 또 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밥이 한국 사람의 소울푸드 자리 잡게 된 데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러니까 밥심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국도 한국인들 항상 먹는데 그게 두 가지가 이제 충족하니까. 맞아요.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바로 소울푸드. 사장님이 생각하는 이 국밥이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국밥은 우리가 우리 모든 어르신들부터 해서 어린 젊은이들까지 다 해서도 국밥 한 그릇만 먹으면 든든하고 힘이 불끈불끈 솟거든요. 우리 국밥은 요럴 때 먹어야 좀 제맛이다. 조금 몸이 으실으실하거나 내가 뭔가 허전하다. 좀 오늘 뭔가 어디 가고 싶다 이럴 때 이걸 먹으면 속도 든든하면서 푸짐한 포만감도 들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 오래된 서민들의 친구라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국밥의 대표 메뉴라 볼 수 있는 순대국밥인데요. 대를 이어 30년째 운영되고 있는 맛집입니다. 또 이 뜨끈한 국밥 하면 가장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순대국밥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장순댓국이라고요? 저희가 일단 흰육수를 돼지 사골하고
생선한우 잡뼈를 이용해서 흰육수를 내고요. 그 흰육수에다가 저희 이제 강원도는 이제 된장이 아니고 막장 쓰거든요. 그쵸. 저희가 막장 담궈서 막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넣어서 한 번 더 끓여가지고 우거지랑 같이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지금 국물을 우려내는 데만 해도 두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과정이 많죠. 막장을 섞으실 생각은 누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이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희 강원도 영서지방은 예전에 잔치나 철렵 때 끓여 먹었던 그런 국인데 그걸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어서 지금 해가지고 오신 거죠. 이거는 원래 강원도 영서지방식 강원도식 장순댓국이죠. 강원도식 장순댓국에 직접 만드는 토종순대까지 72시간 우린 육수 또한 일품인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밥하면 누구나 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정말 한국인이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사장님은 또 이렇게 국밥집을 직접 운영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께 또 물려받으신 가게이기도 하고 국밥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국밥 한 그릇은 어머니죠. 어머니. 저희 어머니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희노애락을 저희는 이제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저희 신념과도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넣어 긴 시간 끓여내 그 맛은 더할 나위 없는데요. 직접 기른 재료를 듬뿍 넣는 것도 비법이죠. 특히 통찹쌀로 만든 찹쌀 순대와 산나물을 넣어 만든 토종 순대까지 맛과 풍미가 진한데요. 제가 순대국밥과 이 순대를 맛보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만드신 분을 안 만나 뵐 수가 없겠다 싶어서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비법이 뭐예요? 네? 비법이 장 담궈가지고 해놓은 거지 장 국물이 맛있어야지 순대도 맛있는 거. 아니 근데 이제 그 아드님한테 이제 사장 자리를 넘겨주셨잖아요. 아드님이 살짝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작 중요한 비법은 잘 안 알려주신다고. 아니 근데 왜 하고 많은 장사 중에서 왜 국밥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맨 처음엔 갈비집 했었는데 IMF 터지면서 싼 걸로 바꾼 거예요. 서민들도 먹고 그래 계시리. 근데 맛은 서민 음식이 아니더라고. 각자의 사연 속 국밥 한 그릇엔 따스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겨울 추위를 달래줄 든든한 사랑의 국밥 한 그릇. 여러분도 즐겨보면 어떨까요? 해가 뜨려면 아직도 시간이 한참 남은 고요한 새벽, 가로등을 보름달 삼아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우두동의 한 방앗간 가족을 만나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이곳에선 이미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오랜 시간 길이 잘 든 기계와 세월이 엿보이는 벽면의 사진, 이 방앗간은 제법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듯합니다. 오랫동안 해왔다고 들었는데 네. 방앗간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38년째 이제 돼가고 있어요. 38년. 네. 그럼 몇 년도부터? 87년 7년도에 수리를 해가지고 88초에 시작했어요. 한 37년. 그때부터 이 자리에. 예. 그래서 이제 나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방앗간 하시고 엄마는 솜틀집 하시고 또 시댁에 가니까 우리 또 제일 큰 형님이 방앗간 하셨어요. 저 부석궁 초등학교 앞에서 옆에 게. 예. 아, 제대로 방앗간 집안이시네. 큰 길가도 아닌 우두동 작은 골목 안에 위치한 작은 방앗간. 이 방앗간은 40년 가까이 마을의 명절과 경조사를 책임져 왔습니다. 요즘은 큰아들이 가업을 잇기 위해 부모님 곁에서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역시 방앗간 집 장남이라 그런가 어느새 재분의 달인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 불린 쌀을 한 번 빻아서 다시 이제 물을 주어서 어느 정도 좀 더 곱게 갈기 위해서 한 번, 두 번을 빻고 있는 거거든요. 빻은 다음에 저쪽으로 이동해서 시루에 찌고 그다음에 이제 빼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여러 번 해야 일단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섞여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그다음에 또 가루가 또 곱게 빠집니다. 아들이 제분을 담당한다면 떡을 찌고 뽑는 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곱게 빻은 쌀가루는 떡시루에서 넣고 한 차례 찌는데요. 마치 백설기처럼 1차로 찐 떡을 그대로 제병기에 넣어 쫄깃한 가래떡으로 뽑아냅니다. 매끈하고 따끈하게 밀려나오는 가래떡, 정말 맛깔나 보이네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최소 4시간 정도를 불려야 떡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전에 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쌀이 덜 불어서 부셔지거나 저희가 갈을 때 제대로 갈아지지가 않거든요. 곱게 갈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떡을 했을 때도 찰지지 않고 조금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요? 떡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명절을 앞두고 떡국떡 주문이 줄을 잇는 요즘, 가족들은 새벽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아버지도 그 농산물로 다양한 영양떡을 만드는 어머니도 이 시기만큼은 오직 떡국떡에만 집중 또 집중. 오랜 세월 손발을 맞춰와서인지 말 한마디 없어도 죽이 착착 맞습니다. 이렇게 38년 일하니 대단하시네요. 힘든데 보람은 있죠. 그래도 떡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즐겁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좀 옛날 사진도 걸려 있는데 우리 저 10년 전까지만 해도 방앗간 주문이 또 명절 때 막 줄지어 서 있고 그때는 뭐 새벽에 3시만 되면 아줌마들이 와서 줄 서서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다 떡도 많이 해잡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화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같질 않아 가지고 사 먹는 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깜깜할 때 3시 대 막 4시 넘어서 오니까 이 떡을 다라에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 거 보재기도 막 빨랫줄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 막 속옷도 막 덮어 갖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웃고 막 아우 어떻게 나 막 이러고 깜깜한 데서 막 빨래 해 놓은 거를 덮고 오니까 그런 저것도 있고 하여간 재밌죠. 노인네들이 오시면 옛날 얘기들 하시고. 좀 방앗간 하면 예전에는 다리 좀 빠달라. 저기 인터뷰 중에서 잠깐만. 아이고 손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뭐 하실 거예요? 불만 켜져 있으면 언제든 손님이 찾아오는 게 방앗간에선 익숙한 일. 소금 두신 건가요? 네네. 손님이 원하신다면 언제 어떤 작업이든 신속하게 해드립니다. 그 덕분에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날이 밝기 무섭게 하나둘 찾아오는 마을 손님들. 이번엔 들기름 짜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네요. 마을 주민들에게 방앗간은 일상에서 없어선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가게. 단골집이세요? 네? 여기 방앗간 단골집이세요? 그럼 여기 단골이에요. 독일에 살아. 옛날부터. 얼마나 되셨어요 단골 오신 지? 아유 벌써 38년 됐지. 우리 시작부터니까. 다 좋아요 사람들이. 시원시원하고 잘 해주고. 우리 여기밖에 없어요. 떡도 잘 나와요? 네, 떡도 아주 맛있게 잘해요. 일찍 문을 열어선지 유난히 긴 방앗간의 하루. 남들도 일어나 일터에 나올 시간이 되면 아들은 슬슬 배달 갈 준비를 합니다. 약속된 배달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손님분들이 웬만하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전 일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근 시간이 지난 시간에 많이 배송을 하고요. 아니면 꼭 맞춰야 되는 시간들은 새벽 시간에도 맞춰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다가도 그냥 배달 시간에 맞으면 바로 나가시겠네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같이 이제 도와주시고요. 예, 저는 이제 배달을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이 배달 간 사이 부모님은 방앗간을 지키며 묵묵히 각자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기름을 짜고 어머니는 알맞게 굳힌 가래떡을 떡국떡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예전엔 떡 써는 일도 일일이 다 손으로 했다는데 이럴 땐 세상이 좋아져서 참 다행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어땠으면 좋겠다고 소원 있으실까요? 새해에는 뭐 다들 누구나 다 소원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번다기보다 건강하면서 다 즐겁게 살아야죠. 그냥 행복하게 봉사하면서 살고 막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랜 세월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며 맛있는 떡을 만들어 온 방앗간 가족. 그 정성과 노력이 설날 큰 복이 되어 모두의 명절상에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